올해 봄부터 길고 해변 연쇄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용의자 렉스 휴어만이 뉴욕의 마사페카 공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설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수사에 관련된 한 소식통은 CNN의 실종 사건들이 그의 가족들이 시외로 나가 있는 동안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가 피해자들을 롱아일랜드의 집으로 유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 휴어만에게 환경에 대한 통제권과 테이프와 3대 가방을 포함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자료들에 대한 접근권을 주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용의자의 집 수색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는 수사관들이 피해자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또한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휴어만은 지난주 뉴욕시에서 체포되어 2010년 롱아일랜드의 길고 해변의 짧은 거리에서 유골이 발견된 여성 4명의 집단인 길고 4인방 중 3명을 살해한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59세의 건축가는 멜기서 바텔렘이 메안 워터만 및 엠버린 코스텔로를 살해한 것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휴어만은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레롤 툴롱 주니어 서포크 카운티 보안관은 목요일 밤 CNN의 에린 버넷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AT언이 서포크 카운티 지방 검사는 휴어만의 아내와 자녀들이 살인이 자행되었을 때 둘 다 여행을 하고 있었고 용의자는 그 기간 동안 세계주 지역에서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보석 신청에 따르면 휴어만은 또한 2007년 네 번째 피해자인 모린 브레이너드 바넷을 살해한 주요 용의자입니다. 그는 아직 살인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지만 수사는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국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2009년 7월 10일 이전에 번호와 휴대전화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타워 기록에 따르면 번호폰이 마사페쿠아 공원에서 맨해튼 미드타운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날 오후 바텔레미의 핸드폰이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마사페쿠아까지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바텔레미의 마지막 전화 위치는 2009년 7월 12일 오전 1시 43분경 마사페쿠아에서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보석 신청서에 따르면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0년 6월 6일 워터맨이 오전 1시 31분경 하우파옥의 지역의 호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감시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었습니다. 보석 신청서에 따르면 워터맨의 핸드폰은 또한 그녀가 호텔을 떠날 때와 비슷한 시기에 번호 휴대폰과 통신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타워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핸드폰이 마사페쿠아 공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마지막 위치는 오전 3시 11분경 휴먼이 거주지 근처에서 녹음되었다고 보석 신청서는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스텔로가 살해된 사건의 경우 경찰은 그녀가 사라지기 전날 번호폰이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보석 신청서에 따르면 그 통신에서 그 번호폰은 웨스트 아미티빌과 마사페카 공원의 핸드폰 타워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신이 오갈 무렵 목격자들은 성매매 의뢰인이 코스텔로의 집에 갔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속임수의 일환으로 그녀의 분노한 남자친구인 척했고 그 의뢰인을 떠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서류에 따르면 마사페카 공원에 위치했던 그 번호폰은 다음 날 일은 2010년 9월 2일 코스텔로의 전화기에 그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서류에 따르면 그날 밤 보석 신청서는 코스텔로가 마사페카 공원에 있었던 번호폰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서류에 따르면 그날 밤 그 번호폰은 그녀의 집 근처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9월 2일 밤 코스텔로는 그녀의 전화기를 주고 집 밖으로 걸어 나갔고 다시는 살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수사관들이 희엄안을 상대로 그들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동안 용의자가 부동산을 소유했던 라스베가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경찰은 어떤 가능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들의 미해결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실종 및 착취 아동센터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락힐에서 경찰은 2014년 11월에 실종되었을 때 18세였던 알리아 벨의 실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희엄안을 이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하도록 이끄는 어떠한 징후도 없습니다. 우리는 벨의 실종을 계속 조사하고 모든 팁과 단서를 추적할 것입니다. 락힐 경찰서 대변인 마이클 차비스 주민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검토를 촉발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차비스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희엄안의 체포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멀지 않은 지역과의 그의 연관성을 알게 된 후의 사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락힐은 희엄안이 4개의 소유하고 있는 체스터 카운티와 인접한 루크 카운티에 있습니다. 체스터 카운티의 보안관 사무실은 희엄안이 체포되기 전부터 길고 해변 수사 전담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당국이 희엄안의 땅과 인접한 곳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은 CNN에 경찰이 희엄안의 동생 소유 트럭을 견인하는 것이 목격됐다고 말했습니다. 희엄안 부부가 2배의 공유 콘도를 구입한 라스베가스에서도 경찰은 가능한 관련성이 있는지 미해결 사건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기록에 따르면 이 콘도는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부는 그 이후 첫 번째 부동산을 팔았고 두 번째 부동산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수사관들이 희엄안을 구금하는 데 도움을 준 주요 증거 중 하나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워터만의 유골을 처음 검사할 때 수사관들이 살인범이 그녀의 몸을 감쌀 때 사용했던 상대 바닥에서 나온 남성 머리카락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피해자들 중 3명 또는 그 근처에서 현재 희엄안의 아내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고 보석 신청서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2010년에 발견되었을 때 머리카락들은 손상되었고 당시의 DNA 검사는 조사관들이 희망했던 결과를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이상이 지났어야 개선된 기술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당국이 휴대폰 데이터, 목격자 설명 및 기타 정보를 사용하여 2022년 초 희엄안을 용의자로 확인하자 그들은 그와 그의 가족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쓰레기에 있는 물건들에서 DNA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버린 피자 상자 안에 남은 껍질에서 그의 DNA 샘플 전체를 채취했습니다. 지방검사인 티어니가 말하기를 희엄안의 가족은 당국이 그가 기소된 범죄에 대해 알려줬을 때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을 느꼈으며 당황했다고 월요일에 서포크 카운티 경찰청장 로드니 해리스는 CNN의 에리카 힐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희엄안이 살고 있었던 이 이중 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해리스는 말했습니다. 희엄안이 체포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수요일 그의 아내 아사 넬러럽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6년 4월에 결혼했고 그 이후로 그들의 딸과 희엄안의 의부사들과 함께 마사페카 공원에 있는 용의자의 어린 시절 집에서 살았습니다. 넬러프는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그들의 삶에서 파괴적인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의 변호사들이 목요일 밤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녀 남편의 체포에 민감한 특성은 직계가족, 특히 그들의 나이 든 가족들에게 감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넬러프 씨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으며 대중과 언론에 이 시기에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툴롱은 목요일 밤에 그의 변호사 외에는 아무도 감옥의 희엄안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 보도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